참 엉뚱한 발언으로 외교적인 파장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이재명이 하지 말아야 할 발언을 또 해서 국제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엊그제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 자의 입에서는 도저히 나와서는 안 될 극단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왜 이럴까 걱정이 앞섭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재명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우리나라에 오면은 체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해서 국제적인 외교 참사를 또 한번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70년이 넘게 우방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특히 첨단 정밀 군사 무기라든가 금융 분야에서는 아주 협조를 잘 해온 우방 국가인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얼마 전에는 또 이런 파장을 일으켰었죠. 팔레스타인 어린아이가 고문을 당하고 이스라엘 방위군이 버렸다라는 사진을 언급하다가 이스라엘의 만행이다 얼마나 강하게 규탄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자 머쓱한 표정을 짓고 말았던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그런 이재명이 이번에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정면으로 개인 공격을 해대니 국제적 파장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나라 걱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우리 인권단체로 알려진 세명이 가자지구 9호선을 타고서 이스라엘 쪽을 가다가 억류되고 풀려난 사실이 있기도 했었고 또 이란에게 인도적인 이름으로 구호금 명목으로 돈을 건넸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관계를 지켜볼 때에 이런 잦은 마찰로 이재명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한국과 이스라엘과의 우호적인 관계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네타냐후가 마치 전범인 양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은 체포해야 된다라는 발언까지 했으니 정말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위성락이 대통령의 나라의 외교 안보를 보좌하는 자리에 있지요. 그래도 위성량은 외교물을 먹어온 자인데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책임지지 못할 망언을 헛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에게 바른 말을 해서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발언을 하면은 국익에 유익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할 안보실장이 똥 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마구 쏟아내는 헛소리를 들으면서도 왜 제동을 걸지 않고 있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대통령 안보실장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 바른 직언을 하는데 듣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모른 채 하고 있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유대인들이 미 정부 당국을 꽉 잡고 있는 힘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미국 정부를 잡고 있는 그런 실태 아니겠습니까? 특히 공화당 정부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협조를 절대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트럼프의 사위인 이방카의 남편이죠. 제리드 쿠슈너가 유태인 출신 아닙니까? 나치 학종으로 피해를 본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로 선대의 할아버지 때서부터 미국으로 이주해온 그런 가족입니다. 그런
쿠시너가 있는데, 사위인 쿠시너가 있는데 이렇게 막말을 해도 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앞뒤 생각 없이 이스라엘을, 그것도 네타냐후를 거칠게 몰아세운다. 정말 이재명이 제정신을 갖추고 한 말이었을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위성락은 안보실장 자리에서 이것은 경솔한 발언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제동을 걸었어야 하지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어도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쓸데없는 말을 자주 해서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망치게 하는 그런 경우에 이 말을 쓰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이 그런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말, 생각 없이 그저 자기가 자기 말대로, 자기가 선출직 국가서열 1위라는 착각 속에, 망언 속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날이 갈수록 발언 수위가 거칠고 위험하다, 걱정이 앞선다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던 그 사건만 보더라도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정신병원에 가야 할 사람이 형인지 누구인지 분명히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네타냐후는 지금 세 개의 사건 혐의를 받고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건은 언론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이용했다라는 그런 혐의와, 또 한 건은 3억 8천만 원 정도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았다라는 혐의를 받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현직 총리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대법원이 유죄 판결로 확정시키고 파기 환송시켰던 사건을 포함해서, 재판을 포함해서 12개 혐의에 8개 사건 그리고 5개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현직 총리를 맡고 있는 실세이면서도 의회를 장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기소된 검사를 향해서 탄핵을 하려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그 혐의 내용을 따져본다면 한마디로 조족지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트럼프가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총리의 사면 요청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법이 더 엄하고 중요하다, 법 앞에 평등하게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사면을 거절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와 비교가 되는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이재명, 비교 자체가 가당한 얘기일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다 지우려고, 없애려고 공소 취소를 법적으로 강제 통과시키려고 온갖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이 현 실태 아니겠습니까? 과연 네타냐후에게 이런 극한적인 발언을 할 수가 있을까? 할 자격이 있을까? 묻고 싶습니다. 국민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마스가 우리의 진정한 우방인가? 세계는 모두 다 하마스를 전범 조직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하마스를 두둔하면서 이스라엘을 전범 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한마디로 정말 부끄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방송은 여기서 일단 멈추고 잠시 후 1시간 뒤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회교와 우리의 역차별성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